강명길의 다시 듣는 한국 현대사. 제14강 일본은 왜 명성황후를 시해했는가?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베를 감동시키는 교육방송 닥터강의 다시 듣는 한국현대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본 방송은 박세길의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와 서울대학교 출판부의 한국사 특강 그리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토대로 진행됩니다. 오늘도 닥터강 강명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명길입니다. 네, 벌써 우리 12월이에요. 예, 그렇죠. 12월이 벌써 됐네요. 한 해가 다 저물어 가네요. 네, 그러게요. 2013년도 딱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예. 12월에도 뭔가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이 있을까요? 예, 이제 오늘 녹음하는 날이 12월 2일이죠? 네. 그런데 이제 어제 일요일이었죠? 네. 1948년 12월 1일. 네. 바로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날입니다. 몇 년도라고요? 1948년. 와, 그러니까 굉장히 대한민국 오래됐네요.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몇 달 안 된 거죠? 네, 4개월 그렇구나. 만에. 예. 근데 국가보안법이 그때도 지금이랑 비슷한 의미로 제정이 됐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일제시대 때 네. 독립운동가들을 잡아들이던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만든 법이고요. 독립운동가들을 잡아 넣던 그렇죠.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한 법이라고요? 예. 그리고 48년 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는 정부를 비판하는 네. 그다음에 친미 독재 정권들이 네.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네. 아니, 원래는 그러면, 그 법 안에는, 법 예, 예. 내용에는 그렇게 나와 있진 않을 텐데요. 그렇죠. 네네. 내용에는 국가 질서를 유지한다. 네. 이래야 되는데 그 내용 자체가 예. 전문을 이렇게 우리가 지금 검토할 시간은 없지만 네. 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객관성을 네네. 담보하지 않았다. 그래서 국제 앰네스티, 네. 국제 사면위원회에서는 철폐해야 할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 제정 당시에도 이것은 악용할 우려가 컸기 때문에 몇 년 뒤에 폐지할 것을 전제로 만들었다. 정말요? 예, 그렇습니다. 몇 년 뒤에 폐지할 것을 전제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하고 있고. 그렇죠. 또 노무현 정부 때 폐지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으나 그게 보수 쪽의 보수 세력의 그 반발로. 예. 자, 이 국가보안법은요, 그 일제강점기 때, 네. 그러니까 1925년이죠. 네. 치안유지법을 예. 모태로 만들었는데 이 치안유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제 말기에 천황의 통치 체제를 부정하는 움직임들 단속하는 법률이에요. 그래서 일본 역사상 가장 폭력적인 탄압하는 법률이다. 악명 높은 법률이다. 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1910년대, 20년대에 바로 이제 그 군주제 국가들이 붕괴가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신해혁명이라든가 그래서 네. 청나라가 망했죠. 러시아 혁명, 독일 혁명, 그래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등도 붕괴가 되고요. 세계적으로 이제 군주들이 다 무너지는 군주제가 그렇죠. 무너지는 시기였단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그 법조문에는 이렇게 국채, 즉 일본의 국채가 이제 천황 통치 체제죠. 그래서 이 국채의 변혁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려고 하는 이런 법률이 혁명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부 공산당 이제 적용 대상이었는데 사회주의 운동, 노동 운동, 종교까지도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네네. 거기다가 이제 그 일제 강점기였으니까 이제 조선의 독립운동 세력까지도 예, 무자비하게 탄압했던 법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내용적으로도 굉장히 지금의 현재 대한민국에서의 국가보안법하고도 상당히 많이 닮아 있는 듯하고요. 맞죠? 네. 예. 그렇게 따지면 지금 대한민국은 군주제도 아니거니와 심지어 일본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일본에서 썼던 그것도 일본의 천황 그 질서를 그렇죠. 유지하기 위한 천황 중심의 권력을 통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법을 고스란히 그것도 2013년까지 1948년 이때 만들어졌던 법을 아직까지도 갖고 있다는 게 굉장히 없어져야 했을
당연히 없어졌어도 수십 년 전에 없어졌어야 할 법을 아직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맞습니다. 더군다나 그 남북 교류에 관한 기본법 있지 않습니까? 네. 그 6.15 공동선언, 예. 그 다음에 14 공동선언에 네. 의해서 그렇게 되면 북한과 남한이 교류를 해야 돼요. 네네. 근데 이것이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아, 그죠. 교류를 회합도 하고 해야 이런. 되고, 교류도 해야 되고, 통신도 해야 되고, 서로 잘하는 거 박수 쳐줘야 되니까 고무찬양이 되기도 하고. 아,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 현재 대한민국의 실정법과도 상당 부분 배치되는 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 국가보안법은 철폐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12월 2일에 저희가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12월 1일에 국가보안법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던, 제정이 되었던 그런 달이었더라 말씀을 예, 그렇습니다. 드렸습니다. 역사 속 오늘 이야기를 예. 함께 봤고요. 그럼 본편으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 형성평가 1번. 다음의 보기가 설명하는 이 법은 무엇인지 고르시오. 보기. 이 법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을 잡아들이던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만든 법으로 1948년 12월 1일 대한민국 정부가 반국가 단체 활동을 규제한다는 명목으로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탄압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이 법은 제정 당시에도 악용할 우려가 커서 몇 년 뒤 폐지할 것을 전제로 만들었다고 한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이 법은 법으로서의 기본적인 객관성을 담보하지 않는 탓에 국제 엠네스티에서는 철폐해야 할 악법이라 규정하고 있다. 1. 노비 안건법 2. 뱃살 빼는 법 3. 목돈 모으는 법 4. 내 집 마련하는 법 5. 국가보안법. 지금 여러분께서는 강명길의 다시 듣는 한국 현대사를 듣고 계십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14번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요. 일본은 왜 명성황후를 시해했나? 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함께 볼 텐데요. 일단 저희가 시간 순서대로 이제 방송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난주에는 예고해 드렸던 대로 갑오농민혁명 이후에 예. 이제 을미사변 이야기를 하게 되겠다. 예, 그렇습니다. 드렸죠. 그 전에 이제 그 다드사 네.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었죠. 그 방공령 사건도 생기게 되고요. 예.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중에서 좀 핵심적인 사건들을 네. 중심으로 전후 관계를 따져보는 네네.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을미사변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네. 일단은 제가 이 교과서, 한국사 예. 교과서를 좀 살펴봤어요. 예. 한국사 교과서의 을미사변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 있나를 좀 봤습니다. 일단 뭐 대다수 현재까지 나와 있는 교과서들은 그래도 좀 을미사변에 대해서 나름 좀 이렇게 뭐 다루고 있는 편인데요. 잠깐만 한 가지 이 교과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천재교육 교과서입니다. 일본은 군인 출신의 미우라를 주한 공사로 임명하여 무력 행동에 나서고자 하였다. 러시아를 끌어들여 일본을 배척하려는 세력의 핵심이 왕비라고 생각한 일본은 경복궁을 습격하여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을미사변 1895년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 뭐 다른 교과서들도 대충 마찬가지인데요. 네, 그렇죠. 지금 나와 있는 교과서. 뭐 대동소이한 내용이고 약간 상당히 좀 다른 내용의 교과서가 네. 있지요. 바로 이제 뉴라이트의 학자들이 만든 바로 그 교학사 교과서. 네. 사실 이제 뭐 현재 아직까지 나온 교과서는 아니라서요. 그렇죠. 일단 1차본이 나왔고요. 이것이 네. 이제 수정 지금 그래서 이번 주 12월 첫째 주에 수정을 하겠다. 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학교에서 검토본으로 나와서 결정을 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 있죠. 예. 예. 지금 일단 교학사 교과서의 내용을 이때까지 지금 뭐 완전 공개된 것은 아니고 이게 어떻게 입수를 하신 건가요? 제가 지금 민족문제연구소라든가 네네. 전교조라든가 그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어렵게 그분들도 이렇게 원본을 가지고 오셨던 게 아니고요. 네네. 그 파일 있죠. PDF 파일 뭐 예, 이런 PDF 식으로. 파일 정도의 형식으로 제가 아마 갖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최종본이 아닐 테고 지금 뭐 수정하고 그렇죠. 있는 동안이니까요. 이게 조금씩 여기서 달라질 한 수 번 있습니다. 더 수정이 될 겁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나와 있는 을미사변과 관련한
이야기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제가 잠시만 읽어드릴게요. 우선 한 줄로 짧게 을미사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일본은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을미사변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일으켰다. 1895년 이렇게 돼 있는데요. 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뭐 그런데 을미사변에 대해서 아래 이제 무슨 탐구 생활처럼 박스로 해서요. 사진과 함께 을미사변을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내용이 굉장히 오묘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어떤 신문 기사 글을 발췌해서 당시 신문 기사 글을 발췌해서 여기에 그 탐구 생활로 박스 처리를 해서 이제 실어뒀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러시아와 조선이 손을 잡는 것에 대처할 길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오직 비상수단으로서 양국의 관계를 차단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한편의 손을 절단하여 양자가 손을 잡지 못하게 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 다시 말해 궁중의 중심이요 대표적 인물인 민비를 제거하여 러시아에게 결탁할 당사자를 제거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좋은 방법이 없다. 당시 시행하는 정책은 모두 민비의 계책이었으며 국왕은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한국의 정치가 중 그 지모와 수완에서 민비보다 나은 자가 없었으니 민비는 실로 당대 최고의 준거리였다. 이 점에 착안하여 근본적으로 화근을 제거코자 도모한 것이다. 굉장히 이상하죠. 이게 뭔가 왜 일본이 명성황후를 시해할 수밖에 없었나를 잘 설명하는 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게 한성신보의 편집장 고바야카와 히데오의 을미사변 회고록 민비 조락 사건. 예, 그렇습니다. 예. 당시 그 한성신보는요. 네네. 그 독립협회가 예. 만든 독립신문. 네. 최초의 그 민간신문으로 알고 있죠. 네네. 독립신문보다 먼저 먼저 만들어진 신문이고요. 일본의 의해서 네. 만들어졌고요. 일본 외무성, 일본 정부의 비밀 자금을 받아서 만들어낸 일본인 신문사입니다. 네. 그리고 편집장도 지금 보니까 일본인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이 일본인 편집장이 기억하는 회고록이라는 거죠. 을미사변 회고록. 예, 그 당시 그 고바야카와 같은 경우에는요. 신문 기자였습니다. 사장은 나중에 다시 또 말씀드릴 텐데요. 네네. 이 한성신보의 사장, 편집장, 각 기자들도 이 을미사변에 아주 밀접한 관계를 직접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근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는 알겠는데요. 왜 하필 그것도 교과서에 한국사 교과서에 을미사변과 같은 글을 실으면서 우리나라의 입장이 아니라 왜 그것도 일본인 편집장이 당시에 이 회고록 기억하는 을미사변 회고록을 여기다 담아두는 건지가 그 밑에 보시면 생각할 문제, 탐구 문제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그러네요. 생각해보기 탐구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당시 일본은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과격한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 라고 물어봅니다. 뭐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이거 웃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 명성황후를 살해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 정부에선 그럴 수밖에 없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자라는 네네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은 없었다. 네. 이게 최선의 방법이었다. 네. 이게 이건 뭐 일본의 입장이다.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정말 충격적이네. 근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실제로 이 문제를 두고 현직에 계시는 선생님께서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다른 것은 가르쳐주지 않고 이 딱 박스에 나오는 글과 그리고 문제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풀어보라고 했더니 실제로 학생들이 굉장히 좀 일본에 가까운 그렇죠. 답변을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명성황후는 죽어 마땅했다. 예. 이런 식의 답변을 하게 되죠. 제거할 수밖에 없었을 예.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지금 현재 한국사 교과서로 우리나라에서 한국사 교과서로 채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교학사 교과서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참 걱정인데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명성황후가 아니라 명성왕후 혹은 민비 네, 혹은 그렇죠. 아니다. 이름 민자영이다. 이렇게 불러야 한다. 왜냐? 이 명성황후는 우리 조선 독립, 조선의 근대화, 네. 조선 정치에 있어서 엄청난 오점을 남겼기 때문에 네. 몹쓸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다. 네, 호칭을 이제 뭐 예. 존칭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주장. 이것은 아주 엄청난 이제 문제거든요. 지금 아까 그 일본인 그 민우 조락 사건 예. 그 기사에 보면 민비는 정말로 뛰어난 사람이었다. 네, 나와 있는데 그쵸. 당시에 정치인 유력한 정치인이라고 하면 뭐 고종 임금이 있었을 것이고 그죠. 흥선대원군이 있었을 네.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명성황후가 있었을 그죠. 것입니다. 예. 이 셋 중에서 뭐 가치관도 다르고 정책적 입장도 달랐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또 전근대 사회, 그러니까 봉건 사회였기 때문에 지금 뭐 2013년에 대한민국의 네네. 그 입장과 이해 그런 네. 상황으로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 당시의 입장으로 좀 봐야 될 텐데 네네. 그렇기 때문에 봉건 사회에서 어떤 외세 침탈이 가속화되는 순간에서 정치적 입장이 다를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명성황후가 굉장히 나쁜 여자로 묘사되고 있고 네. 보다 더 나쁜 예. 여자로. 예.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명성황후를 민비로 부르고 이름 민자영으로 부르고 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네네. 사실 또 그런 부분에서 일부러 또 일본에서 보다 더 이 명성황후를 깎아내리기 하기 위해서 일부러 더 민비라고 부르고 이런 예. 사관을 좀 주입했다 이런 주장들도 있더라고요. 예. 공식적으로 왕과 왕비의 이름을 네. 부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건국한 임금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뭐 태조 이성계, 그다음에 고려의 왕건 네네.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있죠. 왜냐하면 왕이 되기 전에 신분 자체가 아, 그러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예. 그다음에 임금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을 이제 피휘 현상이라고 네. 하는데, 그 피휘라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휘라고 하는 건 존귀한 사람들, 제왕이라든가 제후의 이름을 네. 휘라고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세종대왕의 이름 휘는 바로 도지요. 네, 이도. 그렇습니다. 라고 드라마를 통해서 알려줬죠. 예. 그리고 고종임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는 왕족은 왕족이었지만 왕세자라든가 세자라든가 궁중 출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명은 명복이었죠. 그리고 휘는 제황입니다. 그 다음에 순종임금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척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같은 논리라고 한다면 왕 이명복이라고 해야 되고 네. 아니면 이제왕이라고 해야 되고 네. 흥선대원군을 이하응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합니까? 세계 역사, 동아시아 역사에서 그렇게 부르는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예. 특히나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뭐 이제 세종대왕이면 세종대왕, 그렇죠. 정조면 정조 이렇게 부르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것을 뭐 민비다 이렇게 부르는 것은 일본 측 사료에는 민후, 민왕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네네네. 예, 그리고 명성황후의 공과와 상관없이 그죠. 네. 심지어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 일베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일본에게 죽지 않았으면 조선 민중에게 맞아 죽었을 것이다. 예. 이것은 그 가치관의 문제, 세계관의 문제인데요. 예. 예를 들어서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네네. 척살한 안중근 의사의 경우, 네. 예, 예를 들어서 그 안중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예. 카톨릭 신자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그 저격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는 십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라는 것을 인용하는 것. 네.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즉 마태복음 5장 10절을 인용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네. 똑같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네. 그러니까 불완전한 텍스트를 맹신하지 않는 비판적인 태도. 네. 그다음에 분별력 있는 관점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네. 지금 우리가 명성황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부분의 역사적 사료들은 네. 역사적 자료들은 일본 측에 의해서 조작되고 왜곡되고 날조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수업 시간에 오늘 강의 시간에 이런 것들을 주로 심층적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직 뭐 배우기 전이니까 저는 명성황후가 어떤 인물이었는지까지는 사실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냥 드라마에서 나와 있던 뭐 그런 명성황후에 대한 좀 멋진 이미지 이런 것들만 좀 기억하고 있어서 사실 그렇게까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설사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큼이 아니라 아니면 좀 그보다 훨씬 더 못한 인물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민중들에 의해서 혁명에 의해서 여기 뭐 마리 앙뚜아네트나 이런 사람들처럼 혁명으로 인해서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거나 이렇게 되는 것과 그렇죠. 외세가 침략을 해서 타국에 그것도 우리의 왕후를
목을 치는 것은 정말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건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예. 그건 아니 대신해서 우리나라 민중들이 분노하는 것 때문에 대신해서 목을 쳐준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정말 나쁜 사람이었다면 우리 민중들이 제대로 분개해서 일어나서 그때 뭐 엄단하고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네, 아무튼 뭐 예, 을미사변. 예, 백과사전이라든가 교과서에 보면 1895년 8월 20일 양력으로는 10월 8일입니다. 네. 일어난 사건이고요. 일본 공권력 집단이 서울에서 자행한 조선 왕후 살해 사건이다. 네네. 뭐 이렇게 이야기할 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뭐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이 이렇죠. 근데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사실 교과서에도 아까 이야기를 드렸던 대로 한두 주 정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뭐 교학사 교과서에는 이 사람을 민비를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명성황후를 제거해야지만 러시아와 손잡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뭐 이런 의도로 일본이 이제 명성황후를 제거하기 위한 작업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좀 구체적으로 앞뒤 상황을 좀 연결해서 예. 이야기해 주시면 그 당시 같은 경우에 바로 이제 그 1895년 네. 같은 경우 그 전해가 바로 1894년 갑오농민혁명이 네. 일본군에 의해서 그쵸. 그 혁명이 좌절됐죠. 예. 그리고 바로 이제 청일전쟁도 일어났었고요. 네. 이 청일전쟁을 계기로 해서 시모노세키 조약이 맺어지게 네. 되는데 네. 시모노세키 조약은 바로 일본과 청과의 조약입니다. 그래서 조선에서 일본의 종주권, 일본의 독점적인 지배권을 청나라로부터 확인받는 계기가 됐고요. 그러면서 랴오뚱 반도를 할양받게 되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 반도에서 조선 땅에서 일본의 세력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일본의 진출을 반대하는 네. 삼국 간섭, 네. 러시아, 프랑스, 독일의 삼국 간섭에 의해서 네. 일본은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동반도 다시 돌려줘야 되고 네네. 그다음에 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단발령이라든가 여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그 갑오개혁이라든가 예. 라고 하는 그 침략과 수탈의 정책들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네. 반일 감정이 굉장히 최고조에 많아졌죠. 이르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청나라 세력은 없어졌고 친일 내각도 세웠고 그 다음에 조선 민중의 그 변혁의 운동, 변혁의 네. 움직임까지도 싹을 잘랐고 네네. 이랬는데 일본 조정에서 명성황후가 주도를 해서 인아거일책이라는 정책을 주도하게 됩니다. 인아거일책이라고 하는 네. 것은 러시아를 끌어당겨서 거일 일본을 배척하는 정책. 그러니까 일본은 대단히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실컷 어렵게 이 친일 내각을 만들어 놨더니 그렇죠. 이런 왕후가 뭐 이렇게 하면서 예. 그렇기 네. 때문에 명성황후를 이때부터 이제 그 모함하고 명성황후를 폄훼하는 네. 것들이 이제 조직적으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 구체적으로 역사적 사료에도 이게 특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보통 일본 그 역사학자들의 사료를 네. 중심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즉 히로히토 일본 천황의 승인이 있었고, 네. 그 다음에 또 이토 히로부미, 이토 내각이 배후 조정을 했고, 네. 그 다음에 또 이노우에 공사가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노우에 공사의 그 후임이죠. 후임인 그 미우라 공사의 실행으로 이루어진 조직적인, 계획적인 왕후 살해 사건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밑에 있는 몇몇이 아니라 아주 이토 히로부미 그 위에서부터 시작됐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 지금 그 이토 히로부미, 이토 내각에서 네. 일왕한테 보고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왕이 승인을 한 거죠. 일왕이 조선의 황후를 살해하도록 네, 지시를 했다는 거죠. 암묵적 동의가 있었던 거죠. 예. 예. 그 정도면 이 정도로 개입이 됐을 정도면 정말 전쟁이 일어나야 마땅한 상황이었는데요. 예.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명성황후 시해 사건 관련자 이제 네.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왕이 관계되어 네. 있고 예, 일왕이 예. 보고를 받았다, 네. 승인을 했다라는 거고요. 이토 히로부미 일본 총리였죠. 네. 그다음에 노무라 내상, 그다음에 무스 외상, 요시카와 사법상, 네. 이노우에 공사, 그의 후임인 미우라 공사. 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사람들이 일본 내각의 핵심 인물입니다. 그 당시에요. 예. 예. 그리고 이노우에 공사하고
이토 히로부미는 예. 영국역을 같이 갔어요. 영국을 같이 갔다고요? 예, 젊은 시절에 영국역을 같이 갔고 그리고 같은 고향 사람입니다. 굉장히 친밀한 인물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노우에 공사는 예. 이노우에 공사는 바로 이노우에 공사가 이제 조선으로 오기 전에 네. 일본에서 내각의 장관이었습니다. 대신이었습니다. 장관을 했던 사람이 공사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사가 대신보다 직급이 낮죠. 경질된 거 아닌가요? 그러면? 경질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의도적으로 이노우에 같은 책임 있는 사람이 와서 조선 침략을 계획을 했다? 그렇죠. 그 증거가 있어요?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예. 나중에 회고록하고 네. 히로시마 재판소에서 얘기할 텐데, 잠시 후에 말씀드릴 텐데, 그리고 나서 이제 미우라 공사가 오게 되는데요. 네. 이 미우라 공사 같은 경우에는 육군 중장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살해 사건을 벌이려면, 예. 우리 명성황후를 죽이려면 군대를 조직적으로 보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보통 외교관을 군인으로 쓰지는 않는데요. 그렇죠. 육군 중장 출신 누군가를 뭔가 좀 이렇게 거의 전쟁이니까요. 황후를 암살하는 일을 하려면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러면 그 이전에 있었던 그분? 예. 네. 이노우에 공사. 이노우에 공사가 계획을 세운 사람이고 그렇죠. 일종의 미우라는 행동대장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실천을 행동대장이다. 옮긴. 예. 그렇군요. 참,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이제 조선에 공사를 보낸 것부터가 이 모든 계획의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을미사변이라고 하는 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춘생문 사건이라든가 네. 청일전쟁이라든가 네. 90년대 1890년대부터 1899년 1905년 을사늑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그리고 또 이러한 사건 일련의 과정들과 일련의 사건들이 조선에 관련된 문서에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별로. 이게 대단히 많이 조작이 되고 왜곡이 됐거든요. 그래서 일본 측 사료가 비밀 서류잖아요, 다. 네네. 그리고 이 비밀 서류인데 이 비밀 서류가 다 뭐라 그럴까? 공개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밀 서류니까. 2000년대 들어서 새로운 자료들이 발굴이 되고 보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인 학자, 그러니까 조선인 학자가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학자들, 역사학자들이 접근 자체가 안 되는 문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을미사변의 진상, 일제 강점기로 가기까지 했던 상황들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황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 네네, 그렇군요. 제가 그러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로 거의 일본 측의 자료들,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참고를 하셨겠네요. 예. 이 을미사변은요, 이제 기본적으로 훈련대. 네. 그러니까 조선인 훈련대가 있습니다. 조선인 훈련대요? 예. 훈련대가 있고요. 이 훈련대 교관과 그 간부들은 일본인입니다. 예. 거기 이제 우범선과 이두환 같은 사람들이 매수되어서 결탁을 해서 앞잡이가 된 거죠. 예, 그리고 당시에 또 부대가 있습니다. 12대가 있습니다. 예. 미국 장군인 다이라고 하는 장군이 훈련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 요즘으로 치면은 청와대 경호처 경호실 정도가 되겠죠. 국내에 그런 부대가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 이전에도 국왕, 그다음에 또 명성황후 암살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용효 같은 사람들은 갑신정변의 주동자지요. 박용효 같은 사람은 일본을 망명 도망을 갑니다. 예. 이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종 임금하고 명성황후 그다음에 또 이제 순종이 될 태자, 왕세자는 대단히 신변에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독일인 러시아인 기술자 사바틴이라고 하는 기술자라든가 미국인이라든가 미국인 교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궁궐 내에 머물게 됩니다. 네. 예.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일본군이 이제 관련이 되는데 일본군이 18대 됩니다. 이 18대는 바로 동학혁명군, 갑오농민혁명군들을 진압한 부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조선 민중들을 다뤄야 하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이겠군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던 민비 조락 사건, 민후 조락 사건을 썼었던 한성 순보의 기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한성 순보가 아니라 한성 신보. 예. 이 한성 신보도
일본의 자본으로 만들고 일본 정부의 자금을 받아서 만든 신문사 아닙니까? 친일 신문사인 거죠. 예. 이 사람들도 다 개입이 돼 있나요?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아, 어떻게 이 사람들이 시해하는 현장에 같이 갔던 건가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럼 그때의 상황을 조금 더 이제 뭐 교과서에 나와 있는 한 줄 이런 게 아니라 좀 시간 순서대로 어떻게 사건이 이루어졌는지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원래 이 사건은 네. 10월 10일 날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10월 10일이요? 예, 그런데 지금 10월 8일 날 일어난 거죠. 예. 이틀 앞당겨집니다. 왜 그러냐면 고종 임금이 훈련대를 해산하려고 합니다. 아, 뭔가 좀 낌새를 그렇죠. 챘군요. 불안한 거죠. 일본군 교관이 훈련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훈련대가 예. 없어지면 명성황후를 시해할 수 있는 주력 부대가 예. 길잡이 부대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조력자가 없어지게 예. 되기 때문에 궁 안으로 침투하기 굉장히 어려워진단 예. 말이죠. 그래서 요것이 그 치밀한 계획이 이제 어긋나게 되는 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틀을 더 앞당겨서 시행을 하게 됐단 예.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 시위대가 그 10월 8일, 10월 7일 날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부터 이제 궁궐 주변에서 농성을 하거나 우왕좌왕되고 막 이럽니다. 예. 이렇게 되고요. 밤 12시가 됩니다. 네. 10월 7일에서 10월 8일로 넘어가는 거죠. 예. 밤 12시가 되니까 일본 군대가 여러 패로 나누어집니다. 예, 나누어져서 흥선대원군이 예. 있었던 마포구 공덕동 지금의 예. 애호개역 지하철 애호개역 부분에 흥선대원군의 별장이 있습니다. 네. 여기 별장으로 들어갑니다. 별장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흥선대원군은 임금의 아버지니까 예. 어떻게 됩니까? 그 지키는 경호실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예. 순검이라고 하죠. 별순검 같은. 예. 그런데 이 10여 명의 별순검을 다 모두 제압을 하고 창고에 가둡니다. 그리고 흥선대원군을 협박합니다. 아니요. 그러면 일단은 그래도 흥선대원군 정도의 최고 권력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호위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호위하진 않았을 텐데요. 그런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제압했다면 그만큼 뛰어난 무사들이 일본 그 군으로 그것도 명성황후 시해를 하기 위해서 이게 편성이 됐다는 말씀이겠네요. 예, 그렇죠. 예. 참. 근데 무슨 협박을 하나요? 흥선대원군에게? 그 내용은 이제 내용이 좀 긴데요. 예. 지금 당신이 명성황후를 몰아내라. 몰아내라. 그리고 당신이 집권을 해라. 이게 뭐죠? 그런데 이 흥선대원군 같은 경우, 네. 고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일본에게 나중에 약점을 잡힙니다. 그러니까 세계 여러 나라에다가 각 나라에다 이제 밀서를 보내서 네. 조선이 위태로우니까 네. 도와줘라. 그러니까 이런 편지들을 보낸 것들이 이제 발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흥선대원군하고 네. 고종을 압박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 그게 뭐 어땠다고? 당연한 일인데. 예. 이걸 가지고 협박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흥선대원군은 입고를 거부합니다. 여기에서 벌써 시간이 지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의 계획이 뭔가요, 지금? 바로 제가 알기로는 그냥 다짜고짜 궁으로 쳐들어가서 명성황후를 죽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 전에 먼저 흥선대원군을 찾아가서 협박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요 이전의 사건을 보면은 이제 군인들 아까 말씀드린 훈련대, 그다음에 또 일본군 부대, 그다음에 또 한성신보. 한성신보 맞습니다. 제가 한성신보하고 좀 헷갈리는데 이 한성신보의 기자들입니다. 이 기자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요, 대부분 동경제국대학이라든가 해외 유학을 갔다 왔거나 아니면 뭐 군인 출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범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예, 이런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따로 모입니다. 명동. 진고개라고 하는데 지금의 명동에 모이고 군인들 외에 또 언론인들도 모였다는 거죠. 그것도 친일 언론인들이 이제 일본인 언론인들. 일본인 언론인들이요. 예. 그리고 일본 공사관에서도 모입니다. 예. 그래서 각 군인은 군인별로, 공사관 직원들은 공사관 직원들별로, 그다음에 또 신문사 직원은 신문사 직원들별로, 군인은 군인별로 이렇게 모이게 되는 거죠. 각각 맡은 바 임무가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예. 거기서 칼로 이럽니다. 일사보국을 결심하고 만세를 부르고 출정식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흥선대원군에게 가기 전에 있었던 일이란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그래서 일부가 이제 흥선대원군을 압박을 해서 흥선대원군이 이제 거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을 연행해 갑니다.
아, 거부를 하니까 아예 연행을 그렇죠. 해버려요? 납치를 하는 거죠. 와, 정말 배짱이 장난 아니네요. 예, 이 당시 흥선대원군의 나이가 76입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도 나이가 많으신 편인데, 그때라면 정말 호할아버지이신데요. 그렇죠. 그런 분을 억지로 이제, 그것도 왕의 아버지를 예, 압류해서 그냥 연행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까지 흥선대원군에게 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그냥 명성황후를 치면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지금 나중에 나오면 알겠지만 그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흥선대원군 요청해서 일본 군대가 어쩔 수 없이 간 거다. 이런 명분을 쌓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군요. 아, 그래서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좀 뭐 명성황후 시해 사건도 있었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흥선대원군과 명성황후의 사이가 굉장히 고부간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다. 예.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시해되긴 했지만 그래도 뭐 흥선대원군이 그 이후에 뭔가 오히려 좀 더 좋아졌다. 집권 이게 권력을 잡는데 좀 더 영리해졌다. 예,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거짓말입니다. 아, 근데 이게 알고 보니 일본에 어떻게 보면 왜곡된.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흥선대원군을 납치해서 강제 연행으로 이제 가지요. 네, 그래서 네. 서대문 부근에서 우범선, 이두황 등이 이끄는 훈련대 제2대대와 합류합니다. 아, 예, 그리고 이제 춘생문, 경복궁의 이제 동북 쪽에 있는 문이고요. 이 부분에 집결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광화문에서 총소리가 나는 것을 신호로 해서 네. 궁궐의 담을 넘어서 명성황후가 거처하는 건천궁으로 돌진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 밖에서부터 일본 군대를 도와주는 안에 군내 조력자까지 해서 예, 그렇습니다. 일사천리로 그냥 뚫고 들어가는군요. 예.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계획적이었냐면 그렇게 그 왕궁에 네. 이런 비상의 사태가 일어나면 당직 사관, 네. 그 당직 그 근무를 서고 있는 군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경호실 직원들이. 예. 그런데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러시아 기술자 사바틴의 증언이 있습니다. 미리 다 이제 조직이 된 거군요. 그렇죠. 네. 안팎으로 다 얘기가 된 거죠. 와, 정말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예. 예. 그래서 네. 그 국왕의 그 거처인 네. 황후의 거처인 그 건천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네. 예. 그래서 갔더니 고종 임금하고 왕세자가 공포에 떨고 있지 않겠습니까? 명성황후는 없었군요. 예. 예. 그래서 국내 대신 이경직이 네. 그 일본의 폭도들을 저지하게 되는 거죠. 저지했더니 이경직의 두 팔을 자르고 살해를 하게 됩니다. 임금 앞에서. 대신을 바로 살해를 정말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 안에서. 예. 예. 그리고 그 일본 측 기록에 따르면 왕비와 지면이 있는 네. 그 안면이 있는 예. 그 일본인의 딸 양녀로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예. 이 사람을 보고 이 예. 사람을 앞세워서 왕비를 확인했다. 왕비인 것을 확인했다라고 네네. 하는데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면요? 저번에 우리 다제사에서 한번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우리나라 사람 아까 우범선이요. 예, 우범선. 그 사람이 이제 확인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정확하게는 지금 알 수가 없는데 네네. 여러 가지 증언이 있는데 그러니까 죽인 다음에 확인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게 이제 정설입니다. 일단은 다 죽이고 봤다 이렇게 예, 그렇죠. 봐야 될까요? 그래서 그 미우라 공사는 그 현장의 참살 증거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 네. 그 부하들한테 명해가지고 그 시체를 우물에 던집니다. 살해를 하고 난 다음에 명성황후의 시체를 예. 은폐하기 위해서. 예. 그런데 이제 우물에 있으면 이제 걸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겠다. 다시 꺼내라. 그리고 시신을 불태웁니다. 네. 불태우고 나서 다시 이제 묻어버리는 거죠. 불도 태우고 또 예. 묻어요. 예. 석유를 붓고 태우는 거죠. 네네. 그리고 다시 묻고요. 예. 예. 아주 그런데 그 이즈시카 에조라고 하는 그 당시 관련자 네. 예, 증언 그 에조 보고서가 이제 발굴이 되는데요. 이 에조 보고서의 내용을 잠깐 이제 말씀드리면 네네. 무리들은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왕비를 끌어내어 두세 군데 칼로 상처를 입혔다. 나아가 왕비를 발가벗긴 후 국부 검사를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름을 부어 소실시키는 등 차마 이를 글로 옮기기조차 어렵도다. 그 외에 공내부 대신을 참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 이게 국부검사라고 하는 건 네. 여성의 생식기를 검사를 하는 건데 이것은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로는 그 왕실의 여자들 중에서
명성황후를 제외하고는 임신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임신 여부를 통해서 황후인지 궁녀인지를 확인하려고 했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능욕을 하는 거죠. 그죠. 그거 자체만으로도 치욕을 주기 위한 그것도 황후를. 정말 그 인간이라고 보기 어렵네요. 저번에 우리 근로 정신대 할머니들, 일본군 성노예 할머니들, 그런 분들 이야기를 했을 때도 굉장히 이제 충격적이었는데 황후에게도 이렇게 할 정도면 말 안 해도 다 알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참혹하게 이제 죽였으면 그 다음에 사실 마땅히 이제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기가 쉽지가 않은 게 사실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경복궁을 떠난 것들이 바로 떠난 시간이 바로 오전 8시입니다. 오전 8시면 광화문 밖에는 경복궁 밖에는 총소리가 엄청나게 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광화문 밖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인 교관, 그다음에 또 러시아 기술자, 그다음에 다양한 외국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복궁 주변에는 외국 공사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한성 신보에는 특집 기사가 나옵니다. 이 특집 기사에 대원군이 어제 아침에 돌연히 병력을 인솔하여 왕궁에 입성하여 소란을 피웠다. 라고 왜곡 보도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흥선대원군을 끌어들인. 만약에 흥선대원군이 개입한 것이 맞다라고 하면 흥선대원군을 중심으로 해서 정변이 일어난 거죠. 쿠데타가 일어난 거죠. 그렇죠. 그러면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흥선대원군은 정치적인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입제에서 날조되었다라는 거고요. 이것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자료가 있는데 이것을 그 을미사변을 일으키기 수년 전부터 아주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계획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료들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본 정부의 이제 정책입니다. 자, 본국 정부에 대해서도 허위의 보고를 할 것.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정부에 하는 본국이 하는 보고는 무조건 허위로 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한성신보 기자들이 있었다. 한성신보 기자들은 신부는 민간인이었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인적 구성을 보면 민간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더군다나 일본 동경에 있는 신문사를 놔두고 조선에 있는 신문사에 있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일본 자객들, 낭인들이다. 료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왔다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왕궁을 침탈하는데 왕궁을 수비하는 군인들이 있는데 그 동네 깡패들, 조직폭력배들 들여와가지고 그 궁궐을 지키는 호위무사들하고 맞서서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이거는 다른 거죠. 어불성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한 외교관에게도 허위로 진술할 것. 그 다음에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압력을 가해서 이 사건을 사후 처리하도록 할 것. 그러니까 일본이 관련되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건의 처리는 조선 정부가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게 딱딱 맞아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흥선대원군을 앞세워서 흥선대원군이 일본은 개입되지 않은 것처럼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일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 정말 전적으로 흥선대원군의 의지대로 명성황후를 시해하게 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려고 했다는 거죠. 그것에 일본의 그 언론 한성신보까지 개입이 돼 있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요. 비밀 유지를 위해서 사건에 관계된 일본인들의 진술은 동일하게 담합시킬 것. 말을 맞추란 얘기죠. 신문통신을 통제하고 그 다음에 사건의 진상을 왜곡시켜서 일본인과 일본 정부는 사건과 관계없음을 대대적으로 선전보도하게 할 것. 이게 바로 아까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한성신보에서 특집으로 그다음에 또 보도 기사를 계속해서 내보냅니다. 어떤 기사를? 그러니까 이제 이건 흥선대원군이 민황후 즉 민비와의 어떤 경쟁 갈등 속에서 그러려면 명성황후 민비가 좀 몹쓸 년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쁜 며느리인 그렇죠. 것처럼 묘사를 예. 하면서 죽어마땅한 여자로 그렇습니다. 묘사를 하면서 두 사람 간의 갈등을 계속해서 예. 그러니까 이게 일베의 논리. 바로 즉, 일본인에게 맞아 죽지 않았으면 조선 민중에게 맞아 죽었을 것이다. 네, 흥선대원군이 예. 그렇게 분노할 만했다라는 식으로 두 사람 간의 갈등을 굉장히 크게 만들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조일신문, 일본의 조일신문, 즉 아사히 신문입니다. 네. 아사히 신문에 300회가 연재됩니다. 그 명성황후하고 네. 흥선대원군의 권력 암투 관계를 300회에 걸쳐서 연재를 합니다. 아니 자기 나라도 아닌데 뭐하러?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은폐, 왜곡, 조작, 날조하는 겁니다. 그 당시 지식인들은 네. 미국 유학, 일본 유학 많이 갔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일본 신문 봤을 텐데 그 아사히 신문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유력 신문입니다. 일본에서 네. 현재에서도. 예. 그러니까 그런 신문들 자꾸 보므로 해서 쇠뇌를 당하는 거예요. 네. 아 정말 우리나라 황후가 몹쓸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단 얘기죠. 하게 된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6번째. 이 사건은 대원군과 훈련대가 결탁하여 민왕비를 제거하기 위해 일어난 국내의 정치적 음모 사건으로 일본은 이 사건과 관계가 없다. 네. 이러한 허위 사실을 입증할 증거 문서를 조선 정부에 압력을 가해 받아둔다. 사건의 사후 처리도 조선 정부가 한다. 네. 그러니까 명성황후와 관련된, 즉 을미사변과 관련된 모든 일들의 입증 문서가 결국엔 네. 나중에 남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들도 다 조작이 됐다라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아니, 뭐 심지어 일본에 들어가는 문서까지도 이게 이제 뭐 거짓으로 보고를 하라라고 예. 명령을 했다면 만일 이 사변이 폭로되면 이 흉측한 행동은 일본 민간인이 한 것 같이 하고, 그래서 낭인 그렇습니다. 예. 일본 정부나 공사관은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허위로 조작한다. 허위로 조작한다. 지금 제가 이제 7가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역사가들의 기록이 아니고요. 네. 일본인 학자의 연구 결과를 네. 좀 말씀드린 겁니다. 참 이것만 보면 이때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 물론 이제 명성황후를 일본인들이 살해를 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 과정에서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것들을 어쩌면 일본으로부터 속아서 잘못 예. 알고 있었나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끔 하네요. 오싹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미우라 공사를 비롯한 네. 일본 정부는 이 사건을 네. 바로 조선 내부의 정변으로 그 책임은 흥선대원군 네. 그리고 일본은 관여가 없다. 네네. 그런데 각국 외국 공사관으로부터 엄청난 항의를 받습니다. 내가 봤는데, 그러게요. 내가 거기를 목격했는데, 그러니까 그 외국인들, 예. 주한 외교관들의 여러 가지 증언과 목격이 나옵니다. 네. 근데 지금 그것들이 지금 일본의 조작과 왜곡에 의해서 지금 안 들리는 거 아닙니까?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예.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 기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네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예.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물론 이제 우리는 뭐 일본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긴 하지만요. 배우긴 했지만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어찌됐건 직접 목격한 민중들이 있었을 테니까요. 예. 이게 아무리 막으려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 직접 목격하고 그 분위기를 읽었던 그 백성들의 입까지 막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당연히 백성들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았을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네. 을미사변 이후에 이 분노한 조선 민중들 반일 감정이 아주 극에 달했던 거지요. 네네. 그래서 많은 저항, 일본인에 대한 그 분노를 표출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보면 이 을미의병이 일어나게 되는데 요 다음에 네네. 이 을미병 같은 경우에 단발령 때문에 그랬다. 예, 맞아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국모가 죽었습니다. 조선의 왕비가 죽었습니다. 살해됐습니다. 네. 이것하고 머리를 자르는 것하고 그죠. 어떤 게 더 분노할 만한 일입니까? 둘 다 분노할 만한 일이지만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교과서에서도 을미의병은 단발령에 반발한 조선 민중들의 저항이다. 네. 물론 이제 그것도 영향을 미칠 수 틀린 건 있었겠지만, 아닌데, 네. 예. 그것만이 아니라 어쩌면 특히나 이게 그때 당시에는 정말 충격적인 일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세계 역사상으로도 외국 군대에 의해서 황후가 살해되는 일은 정말 인류 있을 수가 최초입니다, 없는 이것은.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전쟁 중도 아니었고. 예. 이건 전쟁을 하자는 거죠, 거의.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흉흉한 민심들 속에서 이러저러한 더 그 민심, 분노의 민심을 불지피는 일들이 이렇게 발생을 했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대원군이 요청했다. 네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대원군이 요청했는데 일본을 대표하는 일본 공사가 그 요청에 응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조선군 훈련대가 거사를 일으켰는데 거기에 일본군이 요청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거사에 동참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일본국을 대표하는 공사, 미우라 공사가 정부의 지시도 없이 그와 같은 범죄를 독단적으로 계획하고 자행하였다. 공사가 그러긴 쉽지가 않죠. 예.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 공무원인데. 예. 예. 그러면 그러한 일본국이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이것은 일본이 개입한 게 맞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군대도 증거가 아닌데. 없다고 해서 네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 네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2번. 다음에 보기는 일본 아오모리 대학의 이치가와 마사아키 교수의 논문 이란 외교 사료의 내용 중 일부다. 보기를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시오. 보기. 미우라 공사는 명성 황후 시해 사건에 대한 일본 정부와 일본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방책을 세웠다. 1. 본국 정부에 대해서도 허위의 보고를 할 것. 2. 조선 정부에 압력을 가해 황후 시해 사건의 사후 처리를 시킬 것. 3. 신문통신을 통제하고 사건의 진상을 왜곡해 일본 정부와 일본인은 사건과 관계없음을 대대적으로 선전 보도할 것. 4. 이 사건은 대원군과 훈련대가 결탁해 명성 황후를 제거하기 위해 일으킨 조선 내부의 정치적 음모 사건으로 조작한다. 이러한 허위 사실을 입증할 증거 문서를 조선 정부에 압력을 가해 받아둔다. 문제. 일본이 명성 황후 시해 사건, 소위 을미사변을 일으키기로 한 날은 원래 10월 10일이었다. 그러나 신변의 위협을 느낀 조선 왕실은 일본군의 주도로 훈련을 하고 있는 이것을 10월 8일 해산시킨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계획을 10월 7일 밤으로 변경해 즉시 행동부대의 각 책임자에게 흉계 실행의 긴급 명령을 하달하였다. 이것은 무엇인가? 1. 소녀시대 2. 신기조산대 3. 야인시대 4. 물침대 5. 훈련대. 아무튼 일본의 이러한 만행,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도 흉측한 범죄라고 얘기를 했던 그 만행, 이것이 밝혀지게 되면서, 사실 밝혀졌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알려지게 되면서 민심이 흉흉해졌다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좀 어떠한 식으로 구체적으로 또 사건들이 일어나게 됐는지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바로 이제 이 사건, 을미사변이 일어난 직후, 1년 정도, 그러니까 을미사변이 양력 10월 8일 날 일어났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3월 9일, 1996년 3월 9일. 네, 한 몇 개월 지나서군요. 그렇죠. 예. 반년도 안 됐던 네네네. 시기죠. 이제 21살의 청년 김창수가. 김창수. 예. 원래 이름은 김창암입니다. 네. 나중에 이름을 바꿉니다. 누군가요? 김구. 아, 김구 선생님이 예. 여기에 등장하는군요. 예. 예. 김구 선생님도 이 을미사변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어떤 사건인가요? 바로 이제 치하포 사건이라고 하는 건데요. 치하포 예, 사건이요? 이 치하포는요, 그 평안남도 용강군에서 네. 김구 선생님이 나룻배를 타고 네. 황해도 안악군에 어. 있는 치하포라는 포구로 네. 이제 옮겨가게 됩니다. 네네. 왜 옮겨가게 되냐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김구 선생님은 처음에는 한문 공부, 네. 한학 공부를 해서 이제 과거 시험에 응시합니다. 예, 예. 근데 이제 과거에서 좀 낙방을 하지요. 의외네요. 공부는 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낙방을 합니다. 낙방을 하고, 동학 접주가 되지요. 예. 동학 농민혁명, 갑오 농민혁명의
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갑오농민혁명도 이제 실패,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그렇죠. 일본 그러면서 예. 국내 현실에서 이제 독립운동을 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다. 네. 그래서 이제 외국으로 나가자. 나갈 만한 외국이 어디입니까? 뭐 중국밖에 없죠. 네. 그래서 들어왔다가 나가서 이제 공부하고 외국 견문을 넓히고 외국에서 또 독립운동을 하겠다라고 결심하려던 차에 네. 을미사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김구선생님께서 이제 다시 돌아오시는 게죠. 그런데 이 치아포의 포구에는 네. 바로 이제 치아포라는 포구에는 바로 이제 주막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3월 8일이었는데 네. 예, 3월 8일이면은 아직 양력 3월이면 아직도 추울 때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직도 얼음이 막 떠다니고 막 이랬을 예, 때예요. 예. 그래서 이제 하루 이화보라고 하는 네. 조선인이 하는 주막에 좀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네. 스치다 조스케라고 하는 일본군 중위를 네. 만나게 됩니다. 일본군 중위를 살해하게 되지요. 그때만 해도 지금 을미사변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을 6개월이 안 됐을 때죠. 때였고요. 굉장히 이제 민심 분노가 어마어마했던 때라고 말씀을 하셨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 외에도 이전에도 뭐 이런저런 그렇죠. 사건들이 많았다고 하셨죠. 을미사변 이후에 바로 이제 아관파천이 일어나죠. 네네. 고종 황제가 왕세자와 함께 이제 러시아 공사관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1896년 2월 13일.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이 스치다 조스케 일본군 중위를 죽이기 한 달 전에, 한 달도 안 되죠. 서울 종로에서 일본인 단학가가 타살됩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에게 공격을 당하게 되지요. 네. 이제 황후가 살해가 됐으니까 그에 대한 복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그렇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젊은 나이에 아주 혈기왕성했던 21살밖에 안 된 김구 선생님이 그때 당시에 주막에서 우연히 만난 일본군 장교를 살해하게 되는 일이 바로 치아포 사건이다. 근데 이 김구 선생님은요, 이미 수배자였어요. 왜요? 산포 사건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의병 무장봉기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제 발각이 됐죠. 그래서 이제 피신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젊은 나이에 그때였습니다. 지금 동학 접주도 하시고, 뭐 의병도 일으키려고 하다가 실패하시고, 거기다가 이제 일본군 중위까지. 그렇습니다. 살해하는 일까지 하게 되셨다는 거죠. 예. 근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사실 이제 요즘 뭐 네티즌들이 굉장히 말이 많더라고요. 기존에도 이 갑론을박하고 있었던 게 있었고요. 좀 뭐 일부 뉴라이트 쪽이나 이런 쪽의 주장도 좀 이게 일본군 장교가 아니라 그냥 일본군 민간인 평범한 상인이었다. 이런 이제 주장이 있어요. 그렇게 돼서 이게 김구 선생님이 평범한 일반인 민간인을 살해한 거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궁금한 부분들을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뭐 일본군 군인인데 왜 군인 명부에 나와 있지 않냐 이런 주장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본군 스치다 조스케가 일본군 중위다라고 하는 것은 백범일지의 기록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기록이 없습니다. 작성하신. 또 근데 백범일지가 김구 선생님의 본인의 이제 아주 주관적인 책이라서요. 그렇죠. 이제 여기서 일지라고 하는 것은 백범이면 김구 선생님이 호니까 네. 일지라고 하는 것을 일기 쓴다. 영업일지, 근무일지 할 때 일지가 아니고요. 일지라고 할 때 지는 뜻 지자고요. 그래서 일지는 고매한 지조와 절개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것을 쓴 동기는 자식들에게 독립운동을 하다 보니까 언제 죽을 줄 모르고 네네. 자식을 언제 볼지 모르니까 자식 교육용으로 자신의 어떤 일대기, 자신의 생활을 자식들에게 물려줄 목적으로. 그다음에 또 독립운동을 기록할 목적으로 쓴 겁니다. 그리고 32년 있다가 이제 쓰게 돼요. 그럼 다 잊어버리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개인 기록이니까 아무래도 김구 선생님도 사람인데. 네, 좀 아무래도 수도 있고. 그렇죠. 기억력에도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되게 주관적이죠. 그러니까 다소 약간 과장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실제로도 일시라든가 인명이라든가 이런 것에 상당한 오류가 있습니다. 네, 좀 일정 부분 틀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이게 상인인데 군인으로 오해하셨을 리는 없는데요. 스치다가 일본군 상인이었다라고 하는 증거는 일본 신문, 그다음에 일본 측 자료가 있고요. 그 신문이 바로 이제 한성신보입니다. 다 일본 쪽. 그다음에 독립신문. 네. 우리나라 독립신문입니다. 근데 독립문에는 독립문이 없다 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협회 회장 누굽니까? 서재필 아닙니까? 그렇죠. 이완용 아닙니까?
미국 시민권자를 가진 서재필. 네. 그다음에 또 이완용. 그거 다 알고 있는 친일 어영신문입니다. 네네. 그 어영신문에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독립신문의 기사를 네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 신뢰할 수 있느냐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일본인 상인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것들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계림장업단이라고 하는 예, 그게 뭐죠? 이제 일본인 상인들의 조직입니다. 여기에 포함이 돼 있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그렇습니다. 당연히 상인 아닌가요? 이 계림장업단이 공식적으로 만들어지게 된 때는 김구 선생님이 치아포 사건, 네. 스치다 조스케를 살해한 이후에 생기는 거예요. 어. 그리고 이 스치다 조스케가 속했다라고 하는 이 계림장업단은 이미 그 중앙본부를 제외하고 지부들은 각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본이 외무성 네. 자료에 의하면 이 계림장업단의 임무 중에 하나가 조선의 상인, 군인, 민중들의 정보를 정탐하는 것입니다. 이게 상인입니까? 국정원 아니에요? 국정원이죠. 정보를 취합하는, 그러니까 상인들이 여기저기를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의 주요한 이런 정보들을 사찰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임무를 띠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국정원 직원들이 흔히 본인의 직업을 숨기고 이렇게 좀 정보 염탐을 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 논문, 일본인 역사학자가 발굴한 기사에서 그 사료에서 확인한 것처럼 을미사변과 관련된 모든 본국에 대한 보고는 진실로 한다고 했습니까? 허위로 한다고 했습니까? 허위로 했습니다. 그 시기에 있었던 모든 이런. 그러니까 예. 이 스치다 사건, 치아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을미사변이 일어난 지 6개월도 안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도 한참 을미사변을 은폐하고 조작해야 됩니다. 네네. 국제 여론에서 일본이 조선의 왕후를 죽였다라는 것이 드러나면 안 돼요. 일본은 관련이 없어야 됩니다. 네네네. 예, 그러니까 일본은 자꾸 상인으로 몰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백범일지 밖에는 일본군 중이다라는 것을 네. 증명할 자료는 없는 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이게 일본 본국에 보고된 문서에도 지금 스치다가 상인이라고 보고된 건 역시도 믿을 수 없다. 그것 그렇죠. 때문에 그 내부 문건에서도 무조건 허위 보고를 하라라고 이제 그렇죠. 내부 지시가 있었다는 예. 말씀이시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 정부 당시 대한제국이 예. 일본인이 죽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게 배상을 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 정부가 작성한 기록에는 스치다가 일본인 상인으로 돼 있다. 이런 이야기도 또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을미사변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조선에 압력을 가하여 그러네요. 그런 구절 그렇게 말씀도 네, 했었죠. 일본이 한국 정부의 책임을 다 넘겨라. 그렇죠. 사후 처리는 무조건 조선이 한다. 네, 조작하도록 해라라고 되어 그렇습니다. 있었죠. 대한제국 시기에 일본에 배상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최근에 주한 미군이 도심에서 난동을 부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민간인들이 다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폭행이 네. 연루되기도 하고. 자, 그럴 때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배상합니까? 배상의 주체는 그 피해를 일으킨 미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에게 국민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배상하는 거 아닙니까? 예, 피해자 개인에게 배상을 하죠. 개인과 개인 간의 폭행 사건이니까. 네네. 아니면 이제 미국 대통령이 사과를 할 수 있죠. 사과는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는 거죠. 예. 그러네요. 그러면 근데 지금 이건 정부가 정부에게 배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민간인 관련 사건으로 네. 김구 선생님이 민간인 아닙니까? 그렇죠. 시다 조스케 민간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대한제국이 일본국에게 배상을 합니까? 이것이 바로 스치다 조스케가 일본 군인이었다. 일본군 스파이 밀정이었다라는 증거지요. 그러네요. 백범 선생님의 입장에서 네네. 스치다 조스케를 살해하고 신분을 확인하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신분증을 사본을 복사를 떠가지고 붙입니까? 아니면 신분증을 가지고 다닙니까? 가지고 가시겠죠. 예. 당연히 그냥 그러고 확인군이구나 확인한 거죠. 예. 그렇군요. 예. 아무튼 일단은 지금 아까 그 이전에 을미사변을 설명하면서 말씀하셨던 그것 그대로 한국 정부에서 작성한 기록에서도 이것을 조작하도록 일본 정부에서 했다는 거. 그리고 그 당시에 고종 앞에서 사륙이 일어나고 했던 상황이라. 그렇죠. 예, 한국 정부가 그 당시에 이게 아주 소신껏 뭔가 작성하고 이에 반항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스치다를 죽이고 나서 김구 선생님이 몇 달 동안 체포가 안 됐다. 뭐 제대로 예. 수사도 안 하고 뭐 이런 거 아니냐. 이게 군인이었다면 바로 와서 이제 잡으러 와가지고 수사하고 이제 뭐 이렇게 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예, 이 스치다를 이제 3월 8일 날, 그 다음날 3월 9일 날, 네. 응징을 하는 거죠. 네네.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김창수, 청년 김창수, 김구 선생님께서는 이미 수배자였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스치다를 죽이고 나서, 네. 명성황후 씨의 원수, 국모의 원수를 갚았다. 네. 라고 하면서 벽에다가 네. 큰 벽보를 붙입니다. 내가 죽였다. 나는 어디 사는 김창수다. 라고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집에 계십니다. 그리고 대놓고 잡으러 오라고 그냥.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사건 초동수사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본 영사관에서 조선 외무대신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외무대신이 바로 이제 외무부에서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에서. 그러니까 내무부, 행정안전부에 이제 요청을 하죠. 행정안전부는 다시 또 이제 법무부, 법부 대신에게 법부로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다시 또 해주부, 그 다음에 그 해주부의 그 사건이 일어난 안압군으로 사건을 송치하게 되는 거죠. 네네. 자, 그러니까 일본 영사관 요청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 일본 영사관 요청을 했다라는 게 되게 빨라요. 그리고 이미 보시면 그 발견된 보고서 중에 지금 사건은 3월 8일, 3월 9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 그런데 4월 6일 이전에 보고된 것으로, 그러니까 4월 6일 이전에 보고된 것으로 추정되는 보고서가 이미 일본 측에 있습니다. 일본이 미리 알았다는, 사건 직후 일본이 파악했다라는 거고요. 일본 영사관은 이미 치아포에 가서 현장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현장 조사에 있었던 사람이 와다나베인데, 이 와다나베는 백범 김구 선생님의 백범 일지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 백범희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32년 지난 기록이고, 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으니까 일시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사람 이름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인지 기억을 못해요. 혼동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감리소에서 조사한 사람 와다나베냐 아니면 해주부에서 현장 조사하고 해주부에서 조사했던 사람이 와다나베냐. 그러니까 사람 이름은 혼동이 되는데 네. 그 정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같다라는 거죠. 네네. 이름 정도는 약간 뭐 혼동이 됐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예. 아무튼 지금 뭐 뻔히 몇 달 동안 체포가 안 됐다라고 하지만 사실 체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부에서는 이미 초동수사가 다 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3월 8일 날 사건이 있었는데 4월 6일 날 일본으로 그것도 4월 6일 이전에 보고서가 들어갔다면 그 전에 한 달여 동안 어마어마하게 현장 조사니 뭐니 이런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었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 백범일지에는요, 이때가 이제 2월 하순으로 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백범 선생님은 일실이 약간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신뢰할 수 없다. 라고 보는 건 너무 이제 무리죠. 네, 30여 년이 지나서 이제 했던 거니까요. 네, 아, 그렇군요. 아, 근데, 좀 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예. 만약에 이렇게 일본에서 어떻게든지 이 사건을 덮으려고 했다면, 그래서 이걸 최대한 이 사람을 좀 이렇게 미루려고 어떻게든 일본과 관련이 없게끔 하려고 애써 미루면서 어쨌건 체포도 잘 안 되고 뭐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왜 갑자기 몇 달 후에 한 6개월여 정도 후에 갑자기 난데없이 그것도 뻔히 집에 있던 사람이라 찾기 굉장히 어려웠던 것도 아닌데 왜 한참 지나서 그렇게 체포를 한 건가요? 이 김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성리학, 네. 과거 시험도 응시했었고, 그러니까 한문, 그러니까 성리학 공부도 많이 하셨고요. 네. 동학 접주라고 하는 건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많은 동학 농민들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김구 선생님이 애국계몽 운동, 그래서 네. 강연회 이런 걸 많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백범일지 곳곳에 내가 치아포 사건, 그 일본인 외놈 스치다 조스케를 죽였다. 여러분들도 조국을 위해서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싸워라라고 하는 강연 활동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사건이 자꾸 퍼진단 말이죠. 아, 소문이 나는군요. 사람들이 그렇죠. 더 이제 일종의 문제가 계몽운동처럼 하게 예. 되니까요. 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이 사실을 많이 알게 돼서 을미사변의 그 파장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이 걱정이 됐겠군요. 맞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자, 보통 이제 일베 친구들이 네.
일본 상인 스치다 조스케다. 일본 군인 아니다. 라고 이제 주장하는 게 뭐냐면, 그 신문 기록을 근거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신문 기록이라고 하는 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재판 기록인데, 네. 첫 번째로는 그 당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재판 기록, 즉, 그 당시 공초 기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04년에 김한섭이라고 하는 작가가 네. 김구 선생님을 폄하하는 발언을 하고 그런 책을 냅니다. 그래서 2004년에 재판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그 당시, 그러니까 그 치아포 사건 당시의 공초 기록. 네네. 이게 보면 일본은 집요하게 스치다의 물품 중에서 현금이 돈이 어떻게 되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을 합니다. 아, 그래야만 이게 정치적인 살해 사건이 아니라 그렇죠. 개인적인 단순 강도 살해 사건으로 몰게 살해 되는 거죠. 사건이다라고. 그런데 네. 그 여러 가지 신문 기록, 그다음에 또 백범일지한 내용이 살짝 다릅니다. 이제 뭐냐면 그 스치다 조스케가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돈이 1000냥이냐, 800냥이냐, 뭐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 어쨌거나 그 스치다 조스케로부터 입수한 돈 중에서 800냥은 그 주막의 주인이 이화보에게 주면서 어음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가난하고 힘없는 우리 민중들에게 나누어 주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뭐 당나귀를 사는데 이제 이동을 하셔야 되니까 네. 당나귀를 하고 이제 밥값을 지불하는데 그 스치다 조스케의 돈을 일부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다 맞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쓴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집요하게 스치다 조스케가 일본 상이다라는 것, 그다음에 또 애국적인 행동, 반일적인 행동을 한 것이 아니다라. 개인적인 사욕 때문에 이 사람을 그렇죠. 죽인 거다. 강도, 단순 강도다라고 네. 몰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한 신문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일본군 장교다 이런 얘기가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군 장교란 말이 있다고 해서 또 없다고 해서 예. 이것도 아닌 거죠. 예. 예. 제가 지금 백범일지에서 이런 이제 김구 선생님께서 쓰신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치아포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날 당일날 바로 이제 집에 돌아오셔서 이런 이제 글을 쓰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와 아버님께 말씀을 드리니 부모님 역시 피신할 것을 권하셨다. 그러나 나는 이번 일이 사사로운 감정 때문이 아니라 나라의 수치를 씻기 위해서 행한 일이니 정정당당하게 대처해야겠다고 말씀드렸다. 아버님도 다시 강권하지 않으시고 집안이야 흥하든 망하든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그 부모님의 그 아들이다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본인도 이 책에 보면 그 이제 스치다를 죽이기 전에 굉장히 고민을 하셨다고 해요. 예. 이게 사적인 감정인지 아닌지. 예, 그렇습니다. 네, 이런 것을 굉장히 고민을 하셨는데, 그리고 굉장히 괜히 이렇게 덤벼들었다가 더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그래도 여기서 죽더라도 원수를 갚아야겠다, 국모의 원수를 갚아야겠다, 이런 마음에 집안이야 뭐 망하든 말든 네, 그렇게 사적인 감정 때문이 아니라 나라의 수치를 씻기 위해서 행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똑같은 사실 어떻게 해석하느냐, 네.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네.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보통 이제 군인이 전쟁 와중에 사람을 죽이게 되면 서로 같이 이제 뭐 군인을 죽게 하고 이렇게 되면 이걸 두고 물론 이제 정말 그것 역시도 끔찍한 일이지만요. 뭐 살인범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다고 해서 살인범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김구 선생님이 이런 그 일본 군인을 살해한 이야기를 두고 그것도 한편으로는 그래요. 만약에 정말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자료가 아직 모르고 있는 자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예. 나중에 대해서 김구 선생님이 오해하신 걸로 밝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그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김구 선생님을 그런 오해를 했던 것 때문에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을 다 무위로 돌리고 살인범이었다라는 평가를 내리기에는 너무나도 이건 좀 심각한 침소봉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 살인범이기엔 너무 담대하지 않습니까? 그러게 내가 죽였다 이렇게 반을 붙이고 가시고. 김구 선생님과 관련해서 네. 또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리면 네. 그 효창원이라고 혹시 아세요?
효창공원. 예, 효창공원. 네네네. 바로 이 효창운동장. 예, 예. 지금 남영동 근처에 그 숙명여대 네. 부근에 있습니다. 네. 이 효창원에는 지금 바로 이제 김구 선생님, 그다음에 예. 김구 선생님의 부인인 최준래 여사님, 아. 예, 그리고 삼의사, 네. 바로 윤봉길, 예, 예. 이봉창, 네. 백정기 의사 선생님께서 계시고요. 예. 그다음에 또 임시정부 요인이었던 조성환 선생님, 차리석 선생님, 예, 예. 이동영 선생님 네. 있고요. 안중근 선생님. 안중근 선생님의 묘가 네. 있습니다. 허묘가 있죠. 그렇죠. 예. 안중근 선생님의 그 시신은 우리가 찾지를 못했지요. 네. 제가 듣기로는 김구 선생님께서 그 네 의사를 다 모시고 싶어 하셨는데, 예. 끝내 안중근 의사의 이 시신을 찾지 못해서, 유해를 찾지 못해서 허묘를 남겨뒀다고 예,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 효창원을 네. 그냥 공동묘지다. 네. 그래서 이런 게 자꾸 있으면 집값이 떨어진다. 응?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효창원이, 왜요? 아니, 이런 건 당연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이거 것 아닌가요? 국립묘지로 승격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잠깐만요. 아직 국립묘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효창원이 이런 우리 대한민국의 아니 역사상으로도 손에 꼽는 의사들께서 계시는 독립운동가들께서 계시는 곳이 어떻게 국립묘지가 아니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 을미사변에 그러면 지금- 가담했었던 일본인들이 다 네. 증거불충분으로 네. 그래서 뭐 장관도 되고 아, 그렇죠. 뭐 쭉쭉쭉 뭐 승승장구했는데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이런 분들은 아니, 그러면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그냥 뭐 CCTV 하나 달아놓고 하나 달아놓고 예 그리고 뭐 지금 어디 소속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용산구청 소속으로 되어 구청에서 있습니다. 예.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립묘지가 아니니까 또 특히나 더 이제 뭐 집값 떨어지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군요. 그나마 1989년에 예. 사적 330호로 지정됐습니다. 그나마 CCTV 하나. CCTV 하나로 그게 지켜질까요? 글쎄 말입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이걸 좀 이렇게 국립묘지로 하자 이런 움직임이 좀 있는 건가요? 그런 것은 이제 바로 이제 그 민주당이 이제 김광진 의원이 그 국립묘지 관련 법을 개정하자. 그래서 효창원도 그런 예우에 맞게 하자라고 하는데 네네. 용산구 의회 새누리당 소속의 구의원들이 효창원의 국립묘지 지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주민들이 불편하다. 이 무덤 아니냐? 땅값 떨어지는 거 아니냐? 당신들 같으면 이런 혐오 시설을 옆에 두고 살고 싶냐? 아니 어떻게 그러면서 네. 국립묘지의 승격을 이제 반대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야수꾼이 신사 참배해도 비난할 자격이 없는 거죠. 우리는 그죠. 네. 안타까운 일이 참.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아니 정말 가장 존경해야 할 분들이고요. 목숨을 걸고 우리 대한민국의 조국을 위해서 조국 광복을 위해서 온몸을 바치셨던 그런 분들인데 사실 그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변절을 했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목숨을 바쳐서 조국을 위해서 일해주셨던 분들을 모시는 자리를 집값 떨어진다 이런 정말 천박하게 이루 말할 데가 없네요. 네. 그렇게 경박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참 부끄럽습니다. 예. 이런 선배님들께. 3번. 일산에 살고 있는 평범한 30대 회사원인 박용석 씨는 백범 김구 선생이 외놈 스치다 조스케를 살해한 치아포 사건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려고 한다. 다음 중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료는 무엇인지 고르시오. 1. 을사오적 이완용과 미국 시민권자가 된 서재필이 주도한 독립협회의 독립신문. 2. 사건 당시의 일본 신문과 일본 정부의 문서. 3. 뉴라이트가 출간한 대한교과서와 교학사가 출간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4. 김구 스치다에 대한 자료가 풍부한 일간 베스트. 5.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두산동아백과사전, 민족문제연구소 등 전문가들의 글과 논문. 오늘 강의 마무리하면서 끝으로 뭐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네. 클로징으로 조선 3대 총독이었던 네. 사이토 총독의 말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네, 조선 총독부. 예. 예. 조선 3대 총독입니다. 네. 자, 조선 사람들이 자신의 일, 역사와 전통을 알지 못하게 하라. 그럼으로써 민족혼, 민족 문화를 상실하게 한 뒤 조상과 선인들의 무위, 무능, 악행을 들추어내고 또 그것을 과장하여 조선인 후손들에게 가르쳐라. 조선인 청소년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부정하고 경시, 멸시하는 감정을 일으키게 하여 하나의 기풍으로 만들라. 전 듣는데 오싹했어요. 이분이 말씀하신 게 지금 그대로 대한민국이 2013년 현재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현실화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사람이 목적했던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네요. 네. 참 무섭습니다. 네,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우리 애청자분들 역시 같은 생각 하셨을 것 같습니다. 14번째 강의, 일본은 왜 명성황후를 시해했나? 일본의 입장에서, 교학사가 가르치는 일본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김구 선생님과 네 분의 의사와 그리고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